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모든 정권은 초반기에 사정 태풍이 몰아친다고 그러죠. 사정 정국이 되는 것이 그동안에 예사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지난 정치사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정말 윤석열 정부의 숙명 같은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 5년을 제대로 좀 적폐 수사를 해달라, 바로 잡아달라 국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컸다. 흔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예뻐서 찍었느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인데, 과거 정권에서 보여줬던 어느 정도의 사정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절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던 지지율에. 그렇다면 중도를 비롯해서 많은 보수층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실망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어떻게 해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결실이 나오지 않느냐.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이미 1년, 2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들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인사에 관련되는 잡음들은 어뢰 나오는 법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던지는 메시지가 적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정을 운영해 간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잘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걸 덮기도 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수에 의해서 덮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숙명 같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적폐청산,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또 윤석열 정부 아래서 지금 또 발생하는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모두 철저하게 사정해서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이유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면 이제 제대로 된 법치를 세우는 이 숙명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 다음에 보수 정권이 또 이으면서, 그때는 정말 이런 사정 없이 그동안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정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정부는 사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과거 어느 때도 보기 힘들었던 사정 태풍이 몰아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일선 검사들까지 다 교체가 되고 모두 수사팀, 검찰, 경찰, 감사원, 각 부처, 국토교통부, 법무부 모두, 경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해경 같은 경우에 모두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것을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청와대에서 강압을 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라.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발굴을 해내라. 없는 것이라도 찾아내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각 부처에서 지금 그동안의 자신들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이 됐다. 해경이 이걸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북한 어민을 강제 월북을 시킨 부분, 국정원에서 전 국정원장 2명을 스스로 고발 조치했지 않습니까? 박지원과 서훈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각 부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실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민주당이 집권 전략으로 지금 10여 년째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촛불 시위, 탄핵, 이 전략밖에는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정당이 상대 정당, 상대 정권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집권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권 능력에서 이미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몰아닥칠 사정 태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그 방어하는 것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계속해서 탄핵, 촛불 시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 비선 의혹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최순실 그 사건을 계속 오버랩을 시키는 것이죠. 이 전략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구도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처구니 없이 개딸들이 나서서 뭐 5만 명이 나서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 직무정지가 안 되도록 당헌을 고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소가 된 사람이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인 검찰에 대한 일단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신뢰를.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면 일단 의혹이 있으니까 직무는 정지시키고 그 사법적 자신의 혐의를 푸는 데 집중해라. 일도 되지도 않고 이미 국민적 의혹이 커졌으니까 그런 합리적인 당헌 당규 규정마저 고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뭐 우리나라 여야 다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규정들이죠. 합리적인 규정들이죠. 이것까지를 고치자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은 어차피 사법 리스크, 사법 처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에 의해서 민주당이 포위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그중에 가장 손꼽아야 되는 것이 사정 태풍이 몰아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그 많은 비리들이 거의 증거가 다 나와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반대되는 뭐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과 협치를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부분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데 야당과 협치가 안 됩니다. 이재명이 당권을 잡는 한.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들이 당권을 잡으면 협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리더십, 지도자가 나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정치 보복이라고까지 갈지는 않는 물론 뭐 정치적 공격으로서 정치 보복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은 당연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다. 아니다. 이건 정권, 현 정권이 나서서 지난 정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다. 이건 구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선을 정할 수 있고 얘기가 될 수 있다면 민주당과 협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그늘도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민주당과는 협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정치인들, 합리적인 세력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정 태풍은 빨리 몰아쳐야 하고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사정 길게 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끝, 마무리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비리는 하나둘 입에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문재인 적폐, 드루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말씀을 드렸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된 것을 월북으로 몰아쳤습니다. 북한 의민이 자진 기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강제로 북송시켜서 처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전 청와대가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두 달려들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난 5년 사이에 다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의 비리는 뭐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횡령,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많은 수사 중간 기록들이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 수사를 했다면 가장 중요한 자금의 흐름은 다 추적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는 사실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비서실장 나아가서 문재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만 밝혀내면 모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순서는 당연하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법적 처리부터 먼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것은 이제 정치, 정책과 관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이름까지가 등장하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 조사가 일어나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는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경찰도 계속해서 이번 달 안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결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자꾸 늦춰지면 모든 일이 풀어나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세력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해낸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설명할 당당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정기관에 대한 움직임, 사정기관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난 어떤 대통령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 또 직접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 이 전체적인 조율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가 지난 다음에 월요일 이제 출근길에서 많은 국정 쇄신하는 방안을 내놓게 될 테고 또 많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도어스태핑부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문재인과 이재명, 특히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분명한 결실을 보아야 한다. 이런 것부터 빨리 진행이 되는 것부터 착착 진행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정 태풍이 몰아쳐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저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탄핵이니 촛불 시위니 저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